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뭐 하셨어요? 조카가 온다고 했는데 네, 조카. 열이 났다고 해서 못 왔어요. 조카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조카 바보.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좀 특별한 뭔가 이렇게 주도 업종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네. 좀 일정을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드렸던 게 우리가 삼천당 제약이었죠. 예, 맞아요. 이 만약에 7월 3일이었나요? 네. 계약이 안 나오면 이거 좀 풀린다. 본 계약이 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웃긴 게 안 나왔었어요. 장중까지. 그러다가 장 끝나고 바로 딜레이 3개월 딜레이 되는 계약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이거 딜레이 된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다가 네. 그 계약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계약이 나왔어요. 그 공시가. 네네. 그러면서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가가 12% 떴는데 그대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기대가 네. 예전만큼 좀 못한 게 좀 하나의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얘기를 좀 최근에 몇 번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이 가온칩스가 올라갔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코아시아를 달고 있는 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메인이 뭐 코아시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 주중에 과거에는 이제 가온칩스가 제일 좀 열심히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래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고, 그 치매 관련한 얘기도 저희가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메디, 프론. 근데 어쨌든 승인이 났대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냥 약간 좀 단발성 정도로, 단발성 정도로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속적으로 치매 관련한 그 종목들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근데 요즘 그 치매뿐만 아니라 그 바이오 업황이 전반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가는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최근 한 2년 동안에 네,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뉴스 나오면 쟤를 소멸로 조금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뉴스가 나왔는데도 추가적으로 반등 나오면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때 봐도 되지 않을까. 결국 저번 주도 다 이슈들이 단발성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 이번 주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음. 시장에 이제 테마다라고 하는 게 튀어나왔습니다. 네. 보셨나요, 이거? 스레드요? 네. 가입은 안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었으면 가입해가지고 뭐 부계정이라도 몇 개 만들었을 텐데 이게 저번 주까지 좀 강했다라고 하는 게 충전 테마 말고는 네. 사실 거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거의 없다가 오랜만에 이제 뭔가 이제 테마주다라고 하는 느낌의 종목군들이 나왔어요. 네. 스레드가 이제 인스타랑 연동도 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사진으로 많이 하는데 이건 좀 텍스트 느낌이 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 아저씨랑 또 저커버그 아저씨가 뭐 싸운다고 하죠? 뭐 근데 그런 걸 또 봤을 때 트위터의 경쟁이 또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새롭게 태어난 테마다 보니까 네.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하루 반 만에 7,000명 가입했다고 하는데 오늘 나온 뉴스들 보면은 이제 1억 명 코앞이다. 그래서 이게 파급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이미 나왔습니다, 시장에. 네. 와이즈버즈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고, 플레이디가 새롭게 붙이면서 상한가를 갔고, 네. 모비데이즈도 움직였고, 뭐 한국정보인증, FSN, 비트나인, EM넷은 단일가에서 상한가 들어가 있어요. 나스미디어, 카페24. 오랜만에 또 튀어나온 그렇죠. 프레시한 또 네. 테마다 보니까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모르죠? 또 얘네들이 이제 아저씨들이 싸우는데 뭐 공지를 여기다가 한다든지 그러면은 또 이렇게 사람들의 가입도 또 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명 코앞이다라고 하니까 1억 명이 좀 상징적인 수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레드가 새롭게 튀어나왔다. 이거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나토에 가십니다. 네. 이게 지금 일정이 보면은 11일에서 12일, 그러니까 더 길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참석을 하는 건 11일에서 12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뭐 공급망, 아무래도 원자재 얘기가 있을 수 나올 수 있겠죠. 있죠. 그리고 뭐 새로운 시장,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3대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재건 관련주들이 좀 괜찮게 반응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조금 움직여졌죠. 네. 저희가 이거 한정판에서 말씀드렸었던 네, 이 다산대과. 통신이 네. 이제 엮일 수 있다라는 것과 뭐 삼부토가. 계속 이제 재건 얘기, 그리고 역시 계속 재건 얘기 나오는 SY, 그리고 RBK 그룹도 이제 동일하게 보시면은
이 다섯 네트워크스랑 좀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이 또 새로운 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뭐 800조 시장이다, 뭐 몇백조 시장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뭐 사실 재건은 어떻게 보세요? 기존에 재건 관련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움직였었던 막 히림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한미글로벌 이런 애들보다 조금 새롭게 등장한 애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광통신도 재원으로 엮였죠. 얘도 이제 통신 쪽으로 네. 해갖고 인프라 구축 뭐 네. 이런 쪽에 좀 연관이 돼서 그리고 움직이더라고요. 뭐 인프라 하면은 또 전기 쪽도 맞습니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땡땡 전기 하는 관련주들 뭐 광명, 일진, 그쵸. 재룡 뭐 이런 네, 것들 많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재건이 느낌이 약간의 예전에 우리 대북 관련주들 움직일 때 네. 이제 북한이 낙후가 되어 있으니 혹여나 통일이 되면 거기에 이제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막 그쵸. 발전 막 네.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게 좀 연관되는 부분도 좀 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10일에서 11일 사이니까 내일 모레에서 뭐 그 다음 날까지 화요일, 화수 수요일. 네. 네. 요때 이제 재건 이슈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난리가 났죠. 리비안. 네. 그리고 테슬라.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저번 주에 에코프로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포기했습니다. 생각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 코스닥을 월요일 날 다 올려놓고 네. 지는 안 빠지고 네.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게 만드는. 맞아요. 또 주범이 또 에코프로지 않나. 근데 또 에코프로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아갖고 그럼 뭐 쾌재죠. 네, 그분들한테는 좋은데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진짜 음. 최악의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죠. 남한테 피해만 주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리비안이 14% 올라갔고 네. 니콜라가 8% 올라갔다고 해요. 네. 테슬라를 빼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니콜라는 얘기가 많죠. 그렇죠. 네. 예전부터 그 수소 전기차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 사기다 아니다. 그 현대차가 뭐 투자를 했는데 그거 뭐 회수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전기차 쪽의 이름으로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니콜라의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음. 테슬라가 눌릴 때. 눌리고 네. 리비안이 올라갔다라고 네. 하면은 이 테슬라와 리비안 관련주들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리비안 관련주들은 과거에는 뭐 대원화성 뭐 그렇죠. 이런 친구들 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 알맥이란 친구가 리비안이랑 또 엮였습니다. 알루코. 알루코. 네. 알루코도 아랫꼬리를 좀 예쁘게 달았네. 동국아르네스도 얘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히토류 관련주들로 좀 유명했던 종목인데 이 친구도 리비안으로도 엮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친구도 리비안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저는 크게 스레드 새로운 테마 네. 그리고 또 재건은 진부 하나 네. 그리고 계속 뭔가 이렇게 차트들이 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지속적인 2차 전지 네.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잔잔한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파워풀할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럼에도 또 개별 이슈 저번 주도 마찬가지였죠. 완전 그냥 하루 반응 빠지고 하루 반응 빠지고 네.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또 관심을 그래도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가져줘야죠. 네. 토큰 증권 음. 아직도 정확히 토큰 증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입법 공청회가 13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의 힘이 되는 SOT 토큰 증권 발행 해가지고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일정이다 보니까 네. 뭐 한번 그래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제도화가 되면 또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감감무소식이고 토큰 증권 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관련주가 갤럭시 모니터링. 그렇죠. 이 친구가 좀 토큰 증권에서는 많이 움직였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막 그렇게 엄청 막 열심히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런 일정이 있다 정도고 핑거라든지 아톰, 제주은행도 과거에 또 신한에서 SOT 뭐 만든다 그래가지고 관련주로 엮였었던 많이 예, 떨어졌네요. 그러게요. 이 친구도 이거 언제까지 계속 가나 했었던 종목인데 그러게요. 예, 결국 주식은 뭔가 재료가 좀 진부해지고 좀 반복적으로 나오면 나오면 좀 약해지는 부분은 네. 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또 일정적인 부분이에요. AI 네, AI입니다. 뭐 저번 주에도 AI는 쉽게 중국 시장에서 있었는데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정이 13일부터 15일인데 네. 단순히 AI 전체적인 게 아니라 구글이에요. 네, 구글 바드였나요? 그럴 겁니다. 네네네. 구글 뭐 바드 뭐 여기 나오는데 바드 관련주가 따로 있긴 합니다. 네. 하이딥 그리고 유엔젤이 있었죠. 예전에. 그쵸. 네. 유엔젤. 유엔젤도 뭐 사실 뭐 저번 주에 저점 깬 종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S넷, 마음 AI 이런 친구들이 다 구글 관련주인데 뭐 일정 앞두고 이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AI는 어느 정도 좀 반도체와 연관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반도체 뭐 전일 뭐 미국장에서 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한다든지 뭐 구글이 급등을 했는데 마침 13일에서 15일 언저리야. 그럼 그때 한 번 더 뭐 단발적인 시세 그렇죠. 이 정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더 보고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발암물질 될까요? 근데 이거 뭐 뉴스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먹어야지 된다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일정 약에도 네, 저 물질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임상을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저번 주에 치매와 좀 비슷합니다. 일정이 특정 일자가 잡혀 있고 네.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정도의 재료였고 뭐 됐고 네. 연속성은 못 보였고 근데 아스타팜 같은 경우에도 14일 날 발표 예정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만약에 뭐 생각보다 뭐 바람을 유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좀 약할 것이고 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발암물질로 등재가 된다,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좀 단발적인 시세를 줄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좀 이슈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4일이 금요일인가 그렇죠? 네. 네, 14일이니까 13일부터 반응하는 걸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도 드론도 정말 많이 나온다 그죠? 네. 이 드론이 일정이 지금 이번 주에 콜롬비아에서 있고 네. 그리고 지난달엔 열렸고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10월에는 체코에서 네. 지난달 6, 7, 8, 9 건너뛰고 10 근데 우리가 뭐 8월, 10월까지는 뭐 지금 우리가 고려할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아니고. 이번 주 10일에서 14일 날 콜롬비아에서 또 이제 드론 로드쇼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드론도 워낙 많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드론 하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뚝 떠오르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파이버 프로가 상가 갔었죠. 파이버 프로. 네. 충분히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뭐 베셀 그렇죠. 그리고 뭐 코콤 음. 뭐 한컴 위드 제이시언 시스템. 제이시언 시스템 네. 이런 친구들이 드론인데 이게 좀 차트만 보면 애매한 게 저번 네. 주에 사실 장이 이렇게 한번 쿵 하면서 뭐 저점이니 추세니 뭐 이탈한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으르렁 거릴 수도 있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거기 네. 때문에 또 둘이 만났잖아요 결국.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국은 만나는 시기에 막 대만에 항공 띄우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시장도 좀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한두 번 겪은 거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가다가 좀 떨어뜨릴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중요한 거는 저번 주에 외국인하고 기관 중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무너뜨린 게 외국인이 아니에요 사실. 금투죠? 네, 네. 기관 애들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충분히 뭐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반등세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것만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스레드 새로운 테마다. 네. 그리고 제거는 진부 하나 차트들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2차 전지 여전히 또 시속 게임을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세 가지는 키포인트로 잡아두시고 그 외에 뭐 토큰, AI, 뭐 아스타팜 그리고 뭐 드론까지 이 정도만 딱 챙겨두시면 뭐 새롭게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이 안에서 좀 많이 좀 맴돌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슈들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